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여수시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행사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여수시의 유치 의지가 확고합니다. 장흥에서 아열대 작물 체리가 한창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물인 체리 생산이 시작되면서 지역 농가들이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진도구는 자두와 살구를 섞은 과일인 플럼코트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새로 만든 플럼코트가 수입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약 원년 선포식 이후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 지역은 기후가 변하면서 제주도와 비슷한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됐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도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작물 가운데 하나인 체리 생산이 시작되면서 지역 농가들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빛의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체리입니다. 맛도 좋고 인기가 높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국내 체리 생산 농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체리가 적기 때문에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없어진 정도니까요. 확실히 조금이라도 잘 익게 명품화를 만들어 놓으면 멀리 팔러 갈 필요도 현재 상황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농장으로 찾아와서 다 없어집니다. 전남 남부 지역은 거점별 온도 측정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이미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평균 기온 10도가 넘는 달이 1년 중 8개월을 넘으면 아열대 기후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기온이 이미 10도를 넘어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장흥 지역은 지난 2000년 연평균 기온이 12.7도,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난 2018년에는 1도 이상 높아진 13.8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인해 장흥 지역은 지난 2017년 체리 농사를 시작해 지난해 첫 수확을 맛봤습니다. 현재 16개 농가 3.5헥타르에서 체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400g당 10,000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 농가 소득도 자연스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장흥군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실증 연구한 체리 인공 수분을 통해 수정률을 높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5% 생산량 증가로 농가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장흥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소득이 높은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선정을 하고 재배 기술에서 그리고 가공 기술 그리고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기후변화로 지역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수년 내 가격과 품질 좋은 국산 체리 품종을 보급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자두와 살구가 섞인 과일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국내 기술로 새로 만든 과일 플럼코트가 전남 진도에서 재배가 한창인데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 농산물 지도가 바뀌는 요즘 수입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플럼코트 재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얼핏 보면 자두와 비슷하지만 자두와 살구 종자를 교접해서 만든 플럼코트입니다. 살구는 주로 단맛, 자두는 신맛이 강한 게 특징. 플럼코트는 두 과일의 맛과 향이 섞여 있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크기가 자두와 비슷하고 살구보단 조금 더 큰 이 플럼코트는 이 두 과일보다 병충해에 뛰어난 건 물론이고 당도 역시 평균 15VX에 이를 정도로 뛰어납니다. 소비자들이 드셔보시고 어떤 과일은 살구 맛도 나는데 어떤 맛은 자두 맛도 나더라.
두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어서 좋다고들 했어요. 당도가 좋은데도 병충해 과일을 먹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플럼코트가 이 병충해에도 강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진도에 처음 도입된 플럼코트는 현재 5농가에 보급돼 3헥타르에 걸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연말까지 8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0원 선.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지속되고 있는 대파나 배추를 대체할 작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과수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때문에 수급이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플럼코트를 심게 되었는데요. 농가들의 노력 끝에 금년도에 첫 결실을 보게 되었고 높은 또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도의 기후는 밭작물 재배에 적합해 극소수만 과수 농가를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과수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기후로 변하고 있어 언젠간 밭작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줄여서 COP28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수시가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198개국 3만여 명이 찾는 국제 행사이다 보니 정부의 유치 의지와 개최지 확정이 관건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26차 회의가 1년 뒤로 미뤄진 상황에서 여수시의 유치 의지는 확고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해 출범한 국제회의 기구입니다. 전 세계 198개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됐고 2015년에는 기후 대응을 강화하는 결정문 파리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28차 회의는 아시아권역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26차 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 28차 회의도 순차적으로 1년씩 미뤄질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 개최 시기는 2023년 11월쯤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는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와 함께 COP28 유치 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COP28, 28차 COP입니다. 이게 개최가 되면 그거를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가 함께 하자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우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COP28 여수 개최가 확정되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여수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가 열린다는 점이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의미에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 공동 개최가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방파시위나 경유, 중유에서 앞으로는 LNG 청정 연료로 전환한다 해서 우리 여수시와 자발적 협약을 전국 최초로 맺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기보전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서 우리 여수가 유치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COP28이 여수에서 개최되면 회원국 198개국의 VIP와 수행원 3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행사 기간은 2주. 다시 말해 2주 동안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에 3만여 명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숙박과 관광까지 포함한다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1,583억 원 정도, 녹지가 확대된다든지
수소 경제가 뭐 이렇게 활성화된다든지 대기 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개체 지역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가져오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치른 이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없었던 세계박람회장. 시민사회 단체들도 COP28 여수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박람회장의 공공성을 강조해왔는데 COP28 개최 규격에 맞는 총회장을 세계박람회장 안에 완벽히 조성한다면 이후 국제 규모의 마이스 행사 유치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박람회장에서 국제회의를 할 것이고 1년 내내 국제회의가 유치가 되어가지고 여수가 새로운 관광의 메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COP28 여수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코로나19 국면 속 정부의 국제 행사 개최 의지와 예산입니다. 내년에 열릴 26차 회의에서 확정되는 COP28 최종 개최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광양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철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광양시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하면 광양 제철소고, 그다음 광양은 내가 안 가봐서 그 관광지가 뭐 근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여수는 가봤기 때문에. 광양하면 제철소. 이처럼 광양시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매화축제 등 특화된 축제는 있지만 누구나 알만한 대표 관광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매화축제가 있었던 3월에만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당시 관광객 수는 211만여 명, 1년 관광객 467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광양시가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관광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이번엔 관광 슬로건을 선포했습니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입니다. 광양이라는 지명에 빛과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낮에는 백운산과 섬진강, 자연자원, 또 밤에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심권, 야간 자원을 토대로 해서 1년 내내 언제나 낮과 밤이 빛나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한 BI도 공개됐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날개와 빛나는 보석을 감각적인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해 광양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광양시가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쪽지에 남기고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광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철소와 광양항입니다. 지난해 관광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이번 슬로건 선포까지 이제는 광양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남도 한바퀴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실천을 전제로 남도 한바퀴 여름 상품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승차 인원을 기존 45좌석에서 20좌석으로 줄이고 실내 관광지에서 개방된 야외 관광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29개 테마로 구성된 여름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혔습니다. 세바 여행도 재개합니다. 세바 여행은 KTX 고속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서 내려 남도 한바퀴 버스로 전남 바다 여행을 즐기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도 한바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여름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작합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백사장 소구액 설정 방식의 경우 개장을 보름 앞둔 시점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해 밀집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예약은 정부의 바다여행 누리집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번 정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관광지 예약제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남 주요 관광지를 누빌 시티투어버스가 오는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해 광주 송정역을 거쳐 해남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각 요일별 테마로 진행되며 해남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2,000원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해남 특산품도 제공합니다. 해남 시티투어 이용은 온라인 예매가 우선이며 자녀 좌석이 있는 경우만 현장 탑승이 가능합니다. 목포에서 고장난 대형 택배 차량을 점검하다가 차량 화물칸이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택배 물품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오전 9시쯤 목포 가톨릭대학 인근에서 수리기사가 고장난 택배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차량 화물칸이 내리막길을 타고 4차선 도로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던 택배 물품이 일부 파손됐고 수리기사는 왼팔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있다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고 의대 설립과 관련된 첫 질의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의 첫 전체회의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온종일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지만 특히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감전사고는 장마와 호우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갑이나 의류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말고 전기 설비를 살펴보기 전 분전함 차단기를 먼저 내리고 작업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